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오늘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량주인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주식이 오늘 좀 선방을 해줬고, 지난 주말간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NFT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지만 아직 뭐 지지선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등을 이만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하락을 보니까, 비트코인 하락도 보니까 뭐 단기간에 회복되면 좋겠지만 일단 뭐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뭐 몇 달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그러한 움직임으로 몇 달 정도 좀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죠. 만약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을 시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는데, 뭐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주식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주식을 시작하면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들이 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이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 그렇게만 가야만 되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저는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주식을 시켜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입니다. 반대. 저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주식을 하는 게 전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가장 잃을 것도 없고, 사실은 잃을 것도 없고, 가장 머리가 회전이 빨리 되고 시간이 많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직장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의 문제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독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무슨 말이냐?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돈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을 그냥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대충 그 시대의 그 시점에 테마주에 투자를 해서 이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수순으로 대부분 갑니다. 이 수순으로 대부분 가고, 제가 이렇게 좀 추천하는 이런 20대부터 또는 뭐 30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20대가 좀 유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뇌동매매입니다. 자, 뇌동매매 들어보셨죠? 판단이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거나, 야,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온다거나, 어떤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감정에만 충실해서 감정 매매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 매매 패턴으로 갑니다. 대부분 감정적인 매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말이 어떻게 되죠? 결말이 끝이 당연히 손실이 더 커지고 깡통까지 차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진짜 죽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요. 근데 보통은 개인이 죽는 거죠. 세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뇌동매매가 결국 감정을 자극시켜서 손실 본 것에 대한 그 분노, 또 복구 심리,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감정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어떤 자리를 분석하거나 자를 때 자르거나 그런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9%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돈 앞에서는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 주식으로 잃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감정적인 매매를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시장에서 내가 패배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시켜라는 말이 이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시켜라. 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이것이 일반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난 하루에 5만 원만 벌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5만 원만 벌면 돼. 아니, 난 3만 원만 벌면 돼. 난 차비만 벌면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물론 이 구독자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처음 들어오면서 왜 들어왔습니까? 투자를 했을 때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기를 기대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바이오주, 테마주 하나 잡아서 1,000만 원에 넣었을 때 1,500만 원이 되거나 3,000만 원이 되는 것을 꿈꾸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죠? 욕심이죠. 왜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000만 원을 번다는 게 노동 가치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1,000만 원이라는 돈, 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는 어지간해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상을 뭘로 벌겠다? 주식으로 벌겠다. 어떻게 해서? 그냥 돈만 넣어놓고 노동이 없이,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전 불로소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동이 없이 누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저 1000% 수익을 얻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0% 수익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다 사회생활 하면서 거저 돈 벌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주식만큼은 뭔가 꿈과 환상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뭔가 꿈을 꿀 수 있을 거고, 뭔가 내가 경제적 독립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상이 생겨서 뭐 내가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내가 직장도 때려칠 수 있고 전업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그러기 위해선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 취업하는 여러분 계신 직장에서도 아무나 받아줍니까? 아니죠. 거기에 맞는 전공자나 거기에 맞는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건이 부합이 될 때 채용을 한다는 거죠. 이 주식시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치가 있고 오를 만한 주식인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 이 위의 것들에 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 과정을 배제하고 이 꿈만, 환상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뇌동매매로 이어지고 욕심으로 이어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하나는 시장입니다. 시장 리스크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부럽긴 해요. 왜냐면 전 세계의 돈들이 자기네가 투자하는 회사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가 애플을 샀어요. 미국 사람들은 더 사기가 쉽겠죠. 또 정보가 더 많겠죠. 애플의 자회사라든지 뭐 협력회사라든지 투자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의 돈들이 떨어졌다 하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요. 전 세계의 돈들이. 그럼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떨어지면 어때요? 올라가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시장 리스크가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없고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으로 가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뭐 지금은 사실 너무 고평가되긴 했지만 이전의 판단에 비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하나 배운 거죠, 우리가. 미국 시장은 굉장히 단단하구나. 근데 한국 시장은요. 코스닥.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 이름인 것 같아요. 코스닥.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회복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세력들이 올릴 때만 돈 쓰고 내려갈 때부터는 시장이 반등을 해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세력들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력이 쏴줘야만 올라가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에요. 미국 장이 아무리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정말 좋아져도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에 기대해서 오르는 거지, 그 외에 코스닥 시장이나 조그마한 회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받쳐주지 않는 거죠. 이것뿐만 있습니까? 공매도 있죠. 네, 그리고 주변국, 뭐 중국이 무슨 일이 있다더라, 헝다그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더라, 뭐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다, 뭐 미국이 뭐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뭐 지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면은 한국 시장 자체의 악재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바이오주들은 어때요? 임상 실패 자주 하죠. 임상.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결국은 만들어진 약도 없이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있었던 건 뭐죠? 올빼미 공시. 시장이 끝나니까 공시를 올려서 시간 외에서 하한가 맞아버리는 그 한국 BNC와 같은 그러한 편법적이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을 하게 하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작정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추천드리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처럼 1번, 2번 뇌동매매, 그리고 이제 욕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막고
주식을 하고 그리고 떠난다는 것. 이 시장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비관적이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 구독자분들은 뭔가 주식을 배우고 싶어하고 좀 역전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생각을 다르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는 사실 도움이 되긴 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걸 알긴 알아야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알긴 알아야지. 그러면 알면 뭐합니까? 그 반대로 해야죠. 이제는 반대로. 자, 지금부터가 사실 실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실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뇌동매매 어떻게 절제합니까? 어떨 때 가장 뇌동매매가 많이 일어나죠?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조금 봐요. 근데 하락할 때는 뇌동매매에 대해서 물타기해서 비중 높여서 이때 손실을 더 크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질 못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상승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베팅할 줄 아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깔끔하게 하거나 이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내동매매하면서 물타지 않고 기다리면서 어느 가격에서 내가 사겠다. 이 가격까지 내려와라. 지금 시장까지는 내가 버틸만 하다. 근데 여기 내려오면 내가 추가로 물을 타겠다. 이런 라인들을 내가 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내동매매가 아니죠. 이거는 계획에 의한 투자가 되는 거고, 그 계획에 의한 투자로서 손실을 봐도 다음에 또 내가 재도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부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요, 시장이 막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침착해야 돼요. 지금 정도 밀었으면 한 2달 정도는 시장이 보합 또는 상승 추세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럼 지금 당장 추매를 좀 하기보다는 여기서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꺾이면 그때 내가 추매를 해야겠다. 근데 손실이 지금 크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면 내가 손절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일부 손절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 손절을 해서 내가 좀 관망 자세로 가야겠다. 또는 한국 시장이 원래 이러니까 지금이 살 기회다. 지금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반대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이제 개별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 막 돌잖아요. 누가 뭐 얼마 벌었고 누구 매매일지 보니까 뭐 단타 쳐서 하루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1억까지 벌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런 거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걸 보세요. 현실적인 게 어떻습니까?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현실적일까요? 계좌만 지켜도 사실은 계좌 방어죠.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계좌 방어, 계좌 손실만 빠르게 잘라도 성공한 거예요. 성공. 펀드 매니저들 지금 수익 낼 것 같습니까? 전 세계 1등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수익 못 내요. 절대 못 냅니다. 슈퍼겜이라고 해도 스윙 투자 고수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못 내요. 지금 사면 수익 내죠. 근데 이전에 샀으면 못 낸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샀고 10월 달에 샀으면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수익이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계좌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욕심은 어디서 부려야 되는가? 계좌 방어에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 욕심을. 계좌를 지키는 거에 욕심을 부려야 되지,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래, 2,000만 원 벌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일반 사람한테 가능하겠습니까? 경력과 경험이 많이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도달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연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연봉이 5천이에요. 그럼 이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과정과 시행착오와 고생과 힘든과 역경을 다 지내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사회적 가치가 그 경제적인 거지만, 돈적인 거지만 경제적 가치가 내 연봉이 5천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주식은요? 경력 1, 2년? 그러면 계좌만 방어해도 성공한 겁니다. 진짜로. 성공한 거예요. 3년 차부터는 이제 수익을 좀 노릴 수가 있겠죠. 3년 차 내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뭐 월 20% 정도 수익은 내야겠다. 또는 뭐 단타를 하면 내가 월 50% 수익은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차근차근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욕심만 부리면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알아요. 욕심이 생기면 사람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에서 뭐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도 주식 시장에 오면 망가지죠, 사람이.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여러분께서 뭐 주식 시장을 하셨지만
선물 투자로 시작 안 한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더 레버리지가 커서 손실이 더 크거든요. 네, 그걸 안 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요.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상승 모멘텀을 가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개별 종목은 가능하죠. 근데 시장 자체가 오르는 건 많이 힘듭니다. 그럼 여기에 특성에 맞춰서 상투권 종목을 사면 반대로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밀렸을 때 사는 전략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습관 자체를요. 자, 주식을 정리할게요. 주식을 하면 망한다는 말은 뭐 거의 90% 해당이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또 그 망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바보죠. 다 알면서도 당한다. 알면서 당할 수는 없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바뀌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습관을 버리고 제대로 재정비해서 다시 시장에 도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돈.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어떤 분이 그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수업값 냈다. 인생 수업값이라고 하죠. 공부했다. 이 돈으로 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씀이 가장 맞습니다. 내가 공부했다고 친다. 이렇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넘기시고 이제 좀 멀리 보시면서 이제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래도 화가 나고 내가 정말 그돈 아깝다라고 하면 그걸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데이 트레이딩. 근데 이것도 쉬운 건 절대로 아니죠. 데이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 종가 매매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면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걸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걸 하실 자신이 없으면 이제 시장의 역사이클에 맞춰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